현대사회에서 여성성이 많이 무너진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매사에 짜증이 나고 쫓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뭔가를 해야 될 것만 같은 생존 모드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을 투쟁하는 마음으로 사는 분들께 일상 속에서 여성성을 채워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참고로 여기서 제가 말하는 여성성은 에겐, 테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외관을 여리여리하게 꾸미거나 샤랄라한 원피스를 입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보다 여자가 자신의 직관 그리고 감정에 연결되어 있기 위함입니다. 제가 여성성에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해둔 해당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관계 속에서 여성성을 채워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출간한 전자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순서대로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모닝 루틴입니다. 몇 년 전에 자기계발 시장이 열풍하면서 미라클 모닝이 유행했던 시점이 있죠. 5시에 일어나서 갓생을 사는 나에 사람들이 한껏 심취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모닝 루틴은 그렇게 효율성 중심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보다는 내가 나를 신경 써주고 챙겨준다는 느낌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자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아침을 효율적으로 보내고자 공복 유산소 1시간을 하고 주식 공부를 하고 꽉꽉 채워서 하루를 보내려고 했었는데 아침에 내가 가진 에너지를 다 쓰고 나니까 오후에 되게 지치고 번아웃이 빨리 오더라고요. 지금은 저는 최대한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일단 일어나자마자 바로 듣는 게 긍정확언이에요. 일어난 직후는 뇌가 무의식과 의식의 경계에 있잖아요. 그 순간에는 어떤 컨텐츠를 소비하고 어떤 말을 듣고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스스로에게 좋은 인풋을 넣기 위해서 긍정확언 플레이리스트를 이렇게 꽉꽉 채워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 일기를 씁니다. 아침에 일기를 쓰면 좋은 게 내가 요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무의식 속 욕구를 파악할 수가 있더라고요. 사실 나는 이런 게 하고 싶었는데 어떤 두려움이 있었구나. 나는 요새 이런 걱정이 있구나.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나와의 대화를 아침 시간에는 반드시 내서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따뜻한 물 마시면서 영양제 먹고 가끔 책도 읽고 이렇게 저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 아침 시간이 저한테는 너무 소중해서 하루라도 이 모닝 루틴을 지키지 않으면 하루가 부산스럽게 흘러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나를 기분 좋게 만드는 작은 것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저는 집에서 일할 때가 많은데 생얼에 세수도 안 하고 눈곱도 안 떼고 잠옷만 입은 상태로 일을 할 때랑 좀 깔끔한 옷을 입고 선크림 바르고 눈썹이랑 입술만 하고 일을 할 때랑 완전 느낌이 다르거든요.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화장을 해라 이게 아니라 내가 나를 신경 써주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누군가에게는 화장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옷이 될 수도 있고 저한테는 그게 액세서리거든요. 데일리로 착용하는 목걸이가 저한테는 되게 큰 것 같아요. 제가 매 영상마다 착용하고 있는 이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있잖아요. 이 목걸이가 없으면 그냥 하루가 너무 허전하고 심플한 룩에도 이거 하나만 차면 내가 반짝반짝 거리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목걸이는 제가 직접 세라벨르 스토어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근데 이런 다이아 목걸이가 심플하고 문신템으로는 좋은데 이런 세틴 계열의 옷을 입을 때는 살짝 포인트가 없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이런 담수진주 목걸이도 착용을 하고 있는데요. 담수진주는 시중에서 파는 스와로브스키 진주랑은 달라요. 스와로브스키는 크리스탈 베이스에다가 진주 모양이랑 광택을 낸 거고 담수진주는 민물 조개에서 직접 양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진주이긴 한데 바다에서 양식하는 해수진주보다 훨씬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 진주 목걸이는 제가 엄마랑 한 땀 한 땀 직접 만드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 스토어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링크에 같이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액세서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해봐도 좋고 사람마다 되게 다른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는 향수를 뿌리는 게 기분 좋아질 수도 있고 누군가는 되게 귀여운 옷을 입는 게 무드를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뭐를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해도 내가 이 옷을 입었을 때 되게 파워풀해지고 자신감이 넘친다면 그게 여러분한테는 전투복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이걸 입었을 때 기분이 좋아진다. 내가 이 향수를 뿌리면 하루의 무드가 바뀌는 것 같다. 라고 하는 이 리추얼을 하나씩 꼭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속도를 늦추는 겁니다. 치열하게 사는 여자분들일수록 일상을 분주하게 보내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한국인 문화라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뭐든지 빨리빨리 해야 되고 모든 게 내 통제 안에 있어야지 마음이 편하게 되죠. 과거에 저는 지하철이 1분 뒤에 온다고 하면 늦은 게 아닌데도
그걸 타려고 미친 듯이 달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도 충분히 마감 기간까지 시간이 있음에도 타임라인을 맞추려고 무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우리가 매시매초 이런 생존 모드에 있다 보면 내 감각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시간 안에 해내야 되는 것들도 있겠지만 적어도 일상 속에서 속도를 늦추는 시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속도를 늦추는 게 사실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빨리빨리 하는 게 몸에 배어있는 습관이다 보니까 천천히라는 말이 되게 이질적으로 느껴졌어요. 내 성취를 가로막는 방해물처럼 느껴졌고 빨리 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처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조금씩 일상에서 여유를 가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본연의 감각과 닿아있게 됐어요. 이게 이어서 그 다음번이랑도 연결이 되는데 내 감각에 집중을 해보는 건데요. 산책을 할 때 빨리빨리 걸어야 된다고 생각하기보다 걸으면서 주변의 것들을 관찰해보는 거죠. 여기에 이런 나무가 있었네? 밥을 먹을 때도 단순히 허겁지겁 먹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런 맛이 나네? 이 파스타는 조금 시큼하네? 내 감각을 동원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샤워할 때 제일 추천을 드려요. 물이라는 게 정화의 에너지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샤워를 하면 되게 뭔가 씻겨 내려가는 느낌이 들잖아요. 빨리빨리 샤워하고 린스하고 잠자리에 들어야지 라고 생각하기보다 여유를 가지고 내 에너지를 이렇게 싹 씻어낸다는 마음가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바디 스크럽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요. 제 몸을 한 곳 한 곳 구석구석 닦아주면서 스크럽이 내 피부에 닿는 촉감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크럽들은 다 향기가 좋잖아요. 내 몸에서 이런 좋은 향기가 나네 하면서 샤워를 하는 경험 자체를 즐겁게 승화를 시키는 겁니다. 아, 나는 그러기 귀찮다. 굳이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하신다면 돈을 내고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게 2개, 요가랑 마사지인데요. 이 2개의 특징이 뭐냐면 내 속도로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제가 요가를 유튜브 보고 따라해본 적도 있고 직접 수업을 들은 적도 있었는데 유튜브를 따라하게 되면 내가 이걸 중간에 끄거나 내 속도대로 막 조절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수업을 들으면 어때요? 강사님이 하라는 대로 내가 따라가야 되죠. 내가 빨리 하고 싶어도 동작을 그만두고 싶어도 다들 하고 있으니까 강사님이 10초 더 기다리라고 하니까 버텨야 되잖아요. 마사지를 할 때도 어때요? 괄사를 스스로 할 때는 그냥 대충 쓱 하고 말겠지만 마사지를 해주시는 분들은 정말 깊숙이 내 몸에 한 곳 한 곳 다 만져주면서 시간을 들이고 감각을 깨우죠. 제가 말한 속도를 늦추고 감각을 동원하는 이 2가지 조건이 다 충족이 되는 거예요. 내 몸이 이완됨과 동시에 감각을 다 느껴보는 이런 연습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감사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노력할 때 그 호의를 거절하지 마시고 즐겁게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연습을 해보자는 겁니다. 누군가 문을 열어줬을 때, 누군가 도움을 제의했을 때 아, 저 괜찮아요.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라고 매번 거절하기보다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건데요. 감사를 한다는 게 왜 여성성이랑 관련이 있냐? 감사를 한다는 건 받는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받는 것에 조금씩 편안해지고 익숙해지면 점차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여성성의 대표적인 수용성이 향상이 되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감사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아요. 저는 자기 전에 감사일기를 쓰거든요. 아침에 쓰는 일기랑 좀 다른 게 아침에는 제 무의식 속 내면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일기를 쓰고 자기 전에는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하기 위해서 일기를 씁니다. 힘든 날일수록 더더욱 의식적으로 감사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이 잘 안 풀리면 아, 왜 나는 매번 이런 일이 일어날까? 아,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짜증나고 화가 나죠. 근데 내가 자기 전에 감사하는 게 습관화가 되어 있으면 아무리 이게 잘 안 풀렸어도 결국 나를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전환해서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감사할 게 없는데 뭘 감사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 내가 의식을 안 해서 그렇지 들여다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내가 일상에서 당연하게 여기고 있을 뿐인 것들. 이를테면 편하게 누워서 정세라의 유튜브를 볼 수 있음에 감사하다. 큰돈이 아니어도 내 삶을 영위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 힘든 날에 내 고민을 들어주는 친구가 있음에 감사하다. 아니면 정말 단순하게 내가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의식적으로라도 감사할 것들 찾아보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감사는 정말 엄청나게 좋은 에너지입니다. 내가 받는 상태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내 삶에 더 좋은 것들이 오게 만드는 도구가 되거든요. 그 다음은 세컨 브레인인데요. 이 세컨 브레인의 정의가 뭐냐면
뭐냐면 쉽게 말해서 내 머리로 처리하기 어려운 것을 디지털화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여성성이 무너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머리로 너무 많은 것들을 통제하려고 해서였거든요. 기억해야 될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신경 써야 될 것도 너무 많으니까 머리가 과부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 통제하는 에너지를 디지털화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상이 훨씬 더 윤택해졌는데요. 저는 노션을 활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 대한 아이디어나 영감이 떠올랐다. 핸드폰 꺼내서 아무렇게나 적는 거예요. 예쁘게 정리하려고 저는 더 이상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에 쓰는 에너지 자체가 더 저를 지치게 만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하게 제가 생각난 것들을 노션에다 적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예쁘게 가공하는 건 다 AI한테 시켜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다? 여성성의 창조력은 내가 만들고 그거를 디지털이라는 도구 안에 담아서 내가 통제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남성성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도구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내 감정을 느껴주는 겁니다. 성과에 집중하는 분들일수록 자신의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회사에서 바쁘게 일하는데 저 지금 속상해요. 마음이 아파요. 라고 감정을 표현한다고 해서 일이 더 효율적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성과, 효율, 목표 달성 중심으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남성성만을 활용하게 되면 내 감정이 뒷순위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매번 내 감정을 무시하는 게 익숙해지다 보면 내 몸과 연결되는 게 되게 낯설어지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무감각한 사람이 되는 거죠. 찔렸을 때도 아프지 않게 느껴지는 거야. 더 이상 이 아픔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내 몸이 세팅을 해버렸으니까. 겉보기에는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게 강해 보이잖아요. 험난한 세상을 사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런데 인간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여성성이라는 게 결국 내 몸, 감정, 직관과 깊게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건데 내가 내 감정을 무시해버리는 순간 나라는 사람의 나약한 부분들을 다 차단해버리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 화가 난 그 순간에는 넘겨요. 근데 집에 와서 제 감정을 돌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꼭 감정을 판단하고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속상할 때도 있고 그냥 불안할 때도 있는 거죠. 근데 그 불안을 당장 해결해야 될 감정 혹은 무시해야 될 감정으로 치부하지 않고 아 내가 이런 마음이 있구나 그냥 보듬어 안아주는 거예요. 소리내서 펑펑 우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는 게 약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눈물이 정화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낡은 아픔들을 씻어내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자신의 감정을 느끼는 게 약한 게 아니라 내 내면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감정이 넘기면 괜찮아질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 가슴 안에 상처로 남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뿌리로 잡아지게 돼요. 제가 이거를 맨헤라 영상에서 투사의 개념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감정을 자꾸 무시하게 되면 남에 대한 짜증으로 발현이 되는 거예요. 남자가 나한테 상처를 줬어. 그러면 아 내가 사랑받고 싶었구나 라는 감정을 인지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를 무시하게 되면 남자에 대한 불만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왜 너는 나를 위해서 신경 써주지 않아? 너는 맨날 그런 식이야 라고 상대를 비판하는 말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대신 내 감정을 느껴주고 또 나라는 아이를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연습을 계속 하시다 보면 굳이 주변에 한풀이를 안 해도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 이상 남에게 내 감정을 알려주지 않아도 내가 나에게 충분히 위로를 줄 수 있고 내가 나 자체로도 완전하다는 거를 알게 되거든요. 힘든 상황에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남의 도움이나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구나. 내 감정을 무시하지 않고 안아주는 게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감정은 나의 가장 나약한 부분이죠. 이 부분을 끌어안아준다는 건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나의 완전함을 인정하게 되는 작업인 겁니다. 그 다음은 자신을 좋은 환경에 두는 건데요. 여자는 임신을 할 수 있는 몸이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몸은 안전을 위해서 설계가 되어 있어요. 매주마다 호르몬이 바뀌고 몸이 바뀌고 컨디션이 바뀌는 것도 다 그 이유 때문인 거고요. 그래서 내 여성성을 지키려면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환경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나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고 부둥부둥 해주는 사람 옆에 있으면 아이같이 사랑스러워지는 모습을 지니게 되죠. 반면 뭘 해도 눈치를 주고 잘못했다고 하고 나를 작아 보이게 만드는 사람 옆에
곳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여성성이 소멸이 됩니다.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성성이라는 게 내가 모든 걸 다 수용하고 삶에서 모든 걸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은 내 삶에 허용하고 좋지 않은 것은 내칠 수 있는 것도 다 여성성의 기반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내 안에 머무는 게 안전하다고 느껴지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건 단순 남자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가장 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어요. 얼마나 가까운 사이든 간에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다 베풀어주고 헌신하는 게 아니라 적정선을 지키면서 나를 보호하는 거죠. 나를 좋은 환경에 둔다는 건 관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술자리에 가지 않는 거, 내 자존감이 낮아지게 만드는 컨텐츠를 소비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의 릴스를 보면 자꾸 내가 성형수술을 해야만 예뻐질 것 같고 내 외모에 안 좋은 모습만 보이게 만드는 그런 컨텐츠를 의식적으로 소비하지 않는 것도 다 나를 좋은 환경에 두는 거의 일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정원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좋은 비료에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햇빛을 쐬주고 좋은 양분을 계속해서 주면 그 꽃은 피어나겠죠. 하지만 아무리 씨앗이 좋아도 물을 주지 않으면 어떨까요? 시들겠죠? 나라는 꽃에게 줄 수 있는 자원을 좋은 것들로 채우는 거예요. 나를 편안하게 만드는 친구들을 사귀고 나를 기분 좋게 만드는 활동을 하고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컨텐츠를 소비하고 나에게 영감을 주는 책을 읽고 이렇게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활동들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좋은 양분을 줘서 꽃이 점점 피어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일상 속에서 여성성을 체화할 수 있는 방법이었고요. 더 다양한 팁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